핫한 IT 이슈 살펴보는 이수다 시간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 첨단 기술에 주목하는 증시에서도 유독 사랑을 받고 있는 기술이죠. 하지만 실체가 없다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은 모호한 메타버스보다 지금 바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인 디지털 트윈에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매경닷컴의 김용영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 한 해 증시에서 가장 많이 주목을 받은 첨단 기술을 꼽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메타버스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관심도 많이 받았고 다양한 회사들도 거론이 됐죠. 하지만 이게 또 바로 메타버스다 할 만한 그런 뚜렷한 실체가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현 상황을 좀 짚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지난 몇 년간 이제 계속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 이제 우리의 삶도 그리고 증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네. 특히 이제 증시에서는 이제 IT 산업이 이 코로나 사태의 대표적인 이제 수혜 종목으로 이제 각광을 받아서 시가총액과 함께 그 존재감도 많이 높아졌는데요. 여기에 이제 말씀해주신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이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메타버스는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디지털 가상 공간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해외에서는 이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주자로 이제 로블록스 그리고 포트나이트와 같은 샌드박스 형식의 이 디지털 게임 플랫폼이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메타버스의 대표 주자라고 할 만한 곳을 딱히 꼽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는 이제 네이버의 제페토가 그중 가장 가까운 플랫폼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제페토도 아직까지는 이 활발한 참여와 개방성보다는 아바타와 같은 이런 꾸미기에 좀 더 치중이 돼 있어서 네. 2% 부족한 상태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말만 무성하지 아직 실체가 없다는 이 비판도 메타버스가 동시에 지금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기사나 리포트 등을 보면은 아직도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라고 여러 회사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은 또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아직도 이제 메타버스가 구체적으로 뭔지 지금 개념이 네네. 안 잡히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이 회사들은 보면은 이 메타버스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그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일부만 이 커버를 하는 곳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 메타버스는 총 4가지로 이제 보통 분류를 하는데요. 먼저 이제 익히 잘 알고 있는 증강현실을 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0% 가상 공간인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죠. 즉 가상현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증강현실은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대중적인 이 서비스라고 할까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포켓몬고 게임을 이제 들 수가 네. 있죠. 많은 분들이 이제 게임을 한번 해보셨을 네. 텐데요.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은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퀘스트 2 기기를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이제 퀘스트 2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가상현실 게임과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포켓몬고, 퀘스트2 모두 저도 얘기만 들어봤는데 참 실감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2개는 또 무엇인가요? 4가지 분야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남은 2개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이제 현실 생활의 궤적을 기록하는 라이프 로깅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실제 세계를 디지털로 이제 그대로 반영을 해내는 거울처럼 반영을 해낸다고 해서 미러월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프 로깅과 미러월드 2가지를 더 들 수 있는데요. 네. 이 라이프 로깅은 이제 아마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일 건데 이게 뭐 가장 기본적인 이제 페이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그리고 이제 구글 헬스와 같은 이제 디지털 기록이 이제 이 라이프 로깅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러 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세계가 담겨 있는 디지털 세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 어스를 꼽기도 합니다. 이렇게 총 4가지 메타버스를 이제 쭉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한 대표적인 서비스들이 대다수가 이제 해외 서비스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국내에서 거론되는 기업이나 서비스는 이제 각 분야별로 일부 기술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나 또는 아바타라든지 아바타 치장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또 증강현실에서는 이제 증강현실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모션 트래킹 이런 것들이 이제 주 기술이고 이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특정 기술이라든지 서비스에 이제 특화된 곳들이 많지 이제 메타버스 서비스 그 자체를 구체적으로 구현해서 제공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디지털 트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서두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디지털 트윈은 뭔가 실체가 있다라고 봐도 좋을까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트윈 네.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 디지털 트윈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4가지 종류의 메타버스 중에서 미러월드에 해당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가상 공간의 현실과 똑같은 쌍둥이. 그래서 즉 트윈을 만들고 네. 여기에 현실의 정보를 집어넣어요.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제 구동함으로써 이 다양한 활동을 현실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이제 디지털로 구현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다시 현실에 적용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말이 좀 긴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이 현재 국내에서 디지털 트윈이 많이 얘기되는 분야가 바로 물류입니다. 네. 이 물류에서는 이제 최근 네이버와 CJ 대한통운이 물류센터에 디지털 트윈을 도입한다고 이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이 디지털 트윈을 이제 물류에 도입을 하면 각종 물류 정보를 이 디지털 트윈에 넣고 현실의 물류 정보가 디지털 트윈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디지털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물류 방안을 도출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여러 물류를 하면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예측이 또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현실에서의 여러 데이터, 센서 등을 통해 수집한 여러 데이터가 이제 빅데이터가 되는 건데요. 이 빅데이터 분석과도 디지털 트윈이 맥이 닿아 있어서 이 기업들이 이제 구축해 놓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효율을 높이는 방안으로도 이 디지털 트윈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물류뿐만이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그동안 쌓아놓은 빅데이터와 연계를 해서 디지털 혁신의 방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SK텔레콤, KT와 같은 통신회사의 주도로 중견,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트윈을 쉽게 구축할 수 있는 협력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도 새롭게 알게 됐는데 이 디지털 트윈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발전하게 된다면 각광받는 기술이나 분야는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현재 디지털 트윈의 대표 분야가 바로 말씀드린 이제 물류라고 네.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교통량 분석과 같은 사회 기반 시설 분야에도 이 디지털 트윈의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 즉 LX죠. 이 LX의 디지털 트윈 기술이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된 바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한 바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건물의 안전 관리와 같은 최근 이제 거론되는 ESG와도 좀 연계가 되는데요. 아, 네. 안전 관리도 이 디지털 트윈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 발생했던 물류센터 화재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트윈이 적용된다고 하면 예측을 통해서 이제 화재 확산을 막거나 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쉽게 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디지털 트윈이 확산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또는 빅데이터를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와 같은 IT 인프라 시설이 많이 필요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해당 기술이라든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련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 이제 이들을 서로 연결하는 통신, 특히 5G의 수요가 많이 네. 높아질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류와 안전 관리, IT 5G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아직은 광활하게 느껴지는 메타버스보다는 현실과 똑 닮아있는 디지털 트윈이 더 손에 잡히는 기술임은 부정할 수 없겠는데요. 디지털 트윈이 지금보다는 미래가 더 기대되는 메타버스까지 순탄하게 나아갈 수 있게 교두보 역할을 잘 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다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